중국 증시는 코로나 진정세, 제조업 지표 호전,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연휴를 앞둔 중국 증시, 그리고 5월 제조업 경제 성적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ETF 채권 시장 7월 개방 호재까지 사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카페 TV입니다. 매주 주말 한 주간 중국 증시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한 주간 호재와 악재, 남아있는 재료들을 소개해드리며 상승한 날은 왜 상승했고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는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ETF와 채권 시장에 대해 아주 간단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저는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몰려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 중국 증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후광퉁과 성광퉁을 통해 앞으로 ETF 상품도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은 중국 본토에 상장된 ETF를, 중국 본토 주민은 홍콩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은 그동안 중국의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만 직접 거래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중국의 채권 시장을 크게 개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 시장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중국 증시는 상하이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인데요. 상하이시 코로나19가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자 당국은 56조 원 상당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본격 경기 부양의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시 방역당국은 8가지 방면의 50개의 지원책이 포함된 경제 회복 및 활성화 관련 액션 플랜을 발표해 상하이 경기 부양에 총력전을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북향 자금, 즉 외국인 자금은 70억 4,800만 위안을 기록했는데요. 화요일 중국 증시도 활짝 웃는 날이었습니다. 상하이 종합 1.14, 선정 성분 1.92, 창업한 2.33 올랐는데요. 그래도 떨어질 때는 3, 4%씩 훅훅 떨어지다가 오를 때는 이렇게 1, 2% 오르는 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른 것에 감사합니다. 매일 업종별로 상승한 업종과 하락한 업종에 대한 자료도 있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서 업종별로는 소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업종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 그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의 5월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다소 완화된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는데요.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6으로 전달의 47.4보다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유입도 계속해서 밀물처럼 유입되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유입된 북향 자금, 외국인 자금은 138억 6,500만 위안인데요. 이날 제가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외국인 자금이 몰려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 증시를 끌어올릴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중국 증시에 힘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수요일에도 중국 증시는 조금 힘을 받는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좀 주춤했습니다. 이 거래일 상승한 후 잠깐 쉬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중국 증시는 강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시 봉쇄가 해제된 것, 제조업 경기 위축세가 다소 완화된 것, 그리고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몰려들면서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당국이 소형 자동차 구매세를 절반 인하한 것도 자동차 관련주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여파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중국 자동차 시장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기대감에 혼조세를 보인 이유는 이날 농산물 가공 관련주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시를 조금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창위의 주가가 9% 이상 미끄러졌습니다.
목요일 중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면서 태양광, 인프라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성기전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 자금은 31억 8,300만 위안 순유입됐는데요. 중국의 ETF 채권시장 개방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이 몰려들고 있고 중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고 계속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좋겠습니다.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지난 한 달 새 주가가 3배 넘게 폭등한 기업이 있습니다. 한 달 새 3배라면 정말 대박인데요. 1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중국 2대 버스 제조사 중퉁객차입니다. 중퉁객차는 중국 코로나 핵상검사 상시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였는데요. 지난달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도보 15분 이내 핵상검사소를 설치하면서 핵상검사 상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핵상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동식 핵상검사 버스가 불티나게 팔릴 것이란 기대감이 중퉁객차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중퉁객차는 올 초부터 자사의 핵상검사 버스 관련 보도 자료를 뿌리면서 적극적으로 선전해 왔습니다. 핵상검사 결과를 평균 2시간 앞당겼다며 하루 최대 5만 명 검체 검사가 가능하고 10명의 검체를 한 개 시험관에 혼합해서 검사하면 8만 4천 명까지도 가능하고 그러면서 상하이, 허베이, 지린, 광시, 간수, 산동 등 이런 지역에 이미 투입해서 운영 중이라고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들도 중국 핵상검사 버스 시장 전망을 밝게 내다봤습니다. 중국 안신증권은 전국적으로 핵상검사를 상시화하면 월 검사량이 최대 68억 6천만 건에 달해 최대 171억 5천만 위안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이동식 핵상검사 설비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데요. 하지만 중퉁객차 주가는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선전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13거래일 연속 10%씩 상한가를 쳤는데요. 주당 4.34위안이었던 주가는 16위안까지 뛰었습니다. 지난달 중퉁객차는 중국 본토 증시의 최대 폭등주였는데요. 하지만 주가 폭등세와 반대로 실적은 형편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5년간 연간 순이익은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왔고 지난해에는 특히 2억 2천만 위안 적자로 상장 이래 사상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 핵상검사 버스 이슈만으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셈인데요. 투자자들의 각종 질의가 수차례 쏟아졌지만 중퉁객차는 특별한 중대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전거래소가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선전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중퉁객차의 핵상검사 버스 생산 주문량, 매출 등 수치와 함께 중대한 사실 미공개 여부, 대주주 주식거래 상황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서야 중퉁객차는 지난달 31일 입을 열었는데요. 중퉁객차 공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누적 핵상검사 버스 판매량은 38대, 이에 따른 매출은 20억 원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중퉁객차는 핵상검사 버스가 회사 사업 발전 및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실토했는데요. 그리고는 내부적으로 주가 이상 폭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행한다면서 2일부터 주식 거래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퉁객차의 핵상검사 버스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으로 믿었던 투자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딸랑 38대 핵상검사 버스 판매로 이런 홍보를 했다는 비난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중퉁객차 대주주가 주가 폭등세를 틈타서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것이라는 계획도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3배 오른 이 상황에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처분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모두 누군가 감당해야 할 텐데요. 아쉬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집카페TV는 한 주간 중국 증시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중국 정부, 기관, 신문사 등 현지 친구들의 관련 이야기를 잘 듣고 국내외 소식을 취합해서 주말 특집으로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특집의 한 주간의 중국 증시를 한 방에 주요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